자, 오늘은 페이지 96쪽에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대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여기서는 바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바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해수의 성질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요 해수는 어떤 거냐면 바다에 있는 그 짠물을 말하는 거예요. 강이나 뭐 호수에 있는 물 있죠. 자, 여기 있는 물은 짜요, 안 짜요? 강이나 호수. 자, 여기 있는 물은 어떠냐면 안 짭니다. 그래서 요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담수라고 해요, 담수. 그래서 요 강물이나 호수물은 담수기 때문에 해수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수는 뭐냐 그러면 바닷물을 말한다, 바닷물. 바닷물. 자, 바닷물이 해수다. 그래서 이 바닷물의 성질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워요. 자, 순서대로 배우는 순서대로 써보면 염분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용종 기체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온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 해수의 염분이 어떤지, 해수는 염분이 어떤지 배우고, 해수의 용종 기체가 뭐가 있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해수의 수온이 어떤지 배우고, 해수의 수온, 그다음에 해수의 밀도는 어떤지 이 순서대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앞에 이제 염분하고 용종 기체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해수의 화학적 성질이라 이렇게 불러요. 화학적 성질. 자, 그다음에 뒤에 있는 수온이랑 밀도는 이제 물리적 성질이다. 자, 물리적 성질. 자, 이렇게 나눠서 배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염분이랑 용종기체.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염분입니다. 염분. 자, 염분. 자, 염분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은 이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해수, 자, 1kg, 자, 속에 자, 녹아 있는 염류의 자, 그람 수를 우리가 이제 염분이라고 말해요. 염분.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짠 정도 혹은 뭐 농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도, 소금의 농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 염류 있죠, 염류. 염료는 이제 소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금. 자, 그래서 짠 정도가 염분이다. 혹은 뭐 소금의 농도가 염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확한 정의는 해수 1kg 속에 녹아 있는 염류의 그람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1kg 있죠? 1kg. 1kg은 몇 g인가요, 이거? 1000g인 겁니다. 1000g. 1kg은 1000g이에요. 그래서 그 해수 1000g 그 1000g의 염류가 몇 g 녹아 있냐? 그걸 이제 염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뭐 백분율, 우리 이제 백분율 많이 쓰죠. 백분율. 자, 백분율이 뭐냐면 100 중에 뭐 20이 뭐 그렇다 그러면 20%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천분율은 뭐냐면 천분율은 1000 중에 몇이 차지하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해수는 요 염분 같은 경우는 천분율로 씁니다. 천분율. 1000 중에 몇이 염류냐,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그 염분은 어떻게 재냐면, 자, 만약에 자, 이제 비커입니다. 비커에다가 해수를 이제 퍼왔어요. 1kg. 자, 해수, 자, 1kg을 퍼왔는데, 자, 요 해수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 위에 나머지 물질 우리가 염류라고 해요. 염류. 자, 이게 이제 소금이겠죠. 소금. 자, 그래서 요 해수랑 요 해수를 이제 가열합니다. 가열. 자, 가열하게 되면 여기 있는 해수가 이제 증발하겠죠. 자, 근데 증발하는데 증발할 때 물은 증발하지만 염류는 증발 안 합니다. 그래서 물만 이렇게 날아가요. 물만. 자, 물만 날아가서 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염류는 증발 안 하기 때문에 밑에 남아요. 염류. 자, 이 염류가 바로 뭐냐면 소금인 거죠. 소금. 그 이제 염전에서 소금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죠. 이거 바닷물 이제 가둬가지고 증발 많이 시킨 다음에 거기 이제 남아있는 그 하얀색 물질이 바로 이제 소금인데, 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염류의 그람수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자, 여기 그람수를 측정해보니까 자, 35g이래요. 35g. 자, 그러면 이때 염분은 몇일까요? 염분.
자, 지금 해수 1kg 속에 염류가 몇 그램 녹아 있는 거예요? 35g 녹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염분은 몇이냐 그러면 35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5. 근데 이제 단위는 뭘 쓰냐면 PSU 이렇게 써요. PSU. 자, 염분은 35 PSU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염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마다 달라요. 그 뭐 34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있고 36일 수도 있고 뭐 40 PSU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염분은 다양하게 이제 그 농도가 바다마다 다른데 전 세계 평균 전 세계 평균 염분은 몇이냐면 바로 35예요. 35. 자, 요게 전 세계 자, 해수의 평균 염분이다. 자, 요거 한 가지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어떤 거 할 거냐면 자, 만약에 자, 해수 자, 잠시만. 자, 염류. 자, 그다음에 저기 뭐냐? 염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자, 해수가 만약에 2kg을 이제 퍼왔대요. 만약에 연습하는 겁니다. 해수 2kg을 퍼왔는데 똑같이 이제 여기 비커에 넣고서 가열시켜가지고 요 염류의 그람수를 재봤어요. 자, 근데 그 염류의 그람수가 90g이다 만약에. 자, 그러면 염분은 몇일까요? 염분. 자, 이걸 어떻게 따지냐면 해수 2kg에 염류가 90g 녹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해수 이 바닷물에 이제 만약에 이 바다가 1kg 있다. 그러면 염류는 몇 그램 녹아 있을까요? 당연히 45g 녹아 있겠죠. 45g. 자, 그래서 이때 염분은 45 PSU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제 다른 바다 또 갔어. 다른 바다 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0.5kg 이제 가져와가지고 또 가열해서 증발시켰습니다. 물만. 자, 근데 이제 염류 남은 그램 수가 15g이에요. 15g. 자, 그러면 이때 염분은 몇일까요? 자, 0.5kg에 15g 녹아 있으니까 1kg 녹아 있으면 자, 1kg 녹아 있으면 자, 몇 그램 녹아 있겠어요, 여기? 30g 녹아 있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염분은 30 PSU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자, 만약에 해수 1kg이다. 자, 그러면 예시는 자, 여기서 자, 만약에 요 해수에 37g이 녹아 있다. 그러면 이때는 염분 몇이에요? 1kg에 녹아 있는 거니까 바로 그냥 써주면 되죠. 37 PSU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된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자, 염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염류. 염류가 뭔지. 염류. 자, 여기다가 염류. 자, 염류는 아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이제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염류는 이제 종류가 이제 소금은 이제 주성분이 뭐로 돼 있어요? NaCl로 돼 있죠. NaCl. 자, 그래서 이 염류에는 Na하고 Cl 얘네들이 제일 많습니다. 얘네 두 가지가 제일 많다. 근데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NaCl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염화나트륨이라 부르는 NaCl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온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근데 이제 NaCl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거고. 자, 이거 위에도 Mg2+, 마그네슘 이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산 이온, SO4 2-, K+라는 칼륨 이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온이 섞여 있어요. 자, 그 중에서 NaCl이 제일 많다라는 거, 이 정도 봐두시고요. 자, 교과서 96쪽 아래 보면은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해수 1kg에 지금 이제 그 염류하고 물이 얼마나 있냐 요거를 이제 요 원형 그래프 이거 원형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있는데 자, 해수 1kg에 물이랑 염류랑 섞여 있는 거죠. 자, 물이 965g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가 염류 35g인데 이때는 이제 몇 PSU인 거예요? 바로 35 PSU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염류에는 여러 가지 이온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NaCl이다 라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살펴보면은 Mg2+도 있고 SO4 2-도 있고 뭐 칼슘 이온도 있고 칼륨 이온도 있고 HCO3 탄산 수소 이온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요. 자, 넘어가서
자, 염분비 일정 법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염분비 자, 일정 법칙.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건데, 자, 염분비 일정 법칙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위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이제 아까 전에 해수를 각 지역 A바다, B바다, C바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A바다, B바다, C바다 지금 해수를 퍼와서 염료의 그람수를 재고 그다음에 염분을 측정했는데 염분 같은 경우는 바다마다 이렇게 다르죠. 바다마다 다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 그 염류 지금 여기 A바다 볼게요. A바다에 보면 이제 염류가 이제 90g 나왔죠. 자, 90g에는 여러 가지 이온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뭐 NA도 있고, 자, NA도 있고, NA 플러스, 그다음에 뭐 CL 마이너스, 뭐 MG, 2 플러스 이거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냥 예시를 들려고 하는 거니까. 자, 얘네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텐데 얘네들의 비율 있죠, 비율. 그러니까 이제 요 90g에 들어있는 Na 플러스의 비율, Cl 마이너스의 비율, Mg2 플러스의 비율이 어떠냐면 그냥 예시를 들면 자 3대 2대 1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B바다로 가거나 혹은 C바다에 가서 여기 나온 염류 있죠, 염류. 요 염류를 염류에서 차지하는 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Mg2 플러스의 비율을 똑같이 재면은 어떠냐면 다 똑같이 나와요. 3대 2대 1. 그 다음에 3대 2대 1. 이렇게 비율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염분비 일정 법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좀 연습 조금만 이거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A 바다에서 자 3대 2대 1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Mg2 플러스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자, 요 염류가 이제 90g 중에서 몇 g이 Na 플러스인 거예요. 자, 이거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6인데 6 중에서 3이 그러니까 이제 6 중에 3이 Na 플러스라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몇 g이에요, 몇 g? 45g이 Na 플러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자, 이거 해보면 6 중에 2죠. 3분의 1. 자, 그러니까 여기는 30g. 그 다음에 Mg2 플러스는 6분의 1. 자, 그러니까 한 15g 되겠네요. 15g.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나머지도 여기 A B 바다에서 3대 2대 1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g에서 몇 g 차지하는지 이런 거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나중에.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D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D바다에 가서 해수 2kg을 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염류를 측정해서 염분을 재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Na 플러스의 그람수만 어떻게 쟀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래서 Na 플러스의 그람수가 몇이 나왔냐면 Na 플러스의 그람수가 90g 나왔다고 이야기 해볼게요. 90g. 자, 그때 염분은 몇일까? 요걸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긴 할 텐데, 자, 보세요. 자, D바다도 마찬가지로 염분비 일정 법칙에 따라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Mg2 플러스 요 비율이 3대 2대 1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A랑 이제 D랑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면은 Na 플러스 여기 이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 A랑 비교하면 A 바다랑 비교해 보면 2배가 됐죠, 2배. 자, 그러면 CL도 마찬가지로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되겠고, 그다음에 Mg2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요 그람수가 2배가 될 겁니다. 계산은 안 할 거고 따로. 자, 2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염분은 대체 몇이 될까요? 염분. 자, 염분은 당연히 A 바다에 2배의 염분을 띠겠죠. Na 플러스가 이제 2배가 나왔으니까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분이 몇이냐 그러면 90 psu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에 따라서. 이거 이해가 되나요? 좀 이해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2kg 이제 만약에 이제 2kg의 해수를 증발시켰다 그러면 염류는
180g 나오겠죠 당연히.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분비 일정 법칙은 뭐냐면 염류의 비율이 모든 바다가 같다. 염류의 비율이 모든 바다가 같다. 자 그래서 이 염분비 일정 법칙이 뜻하는 게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모든 바다가 혼합이 잘 되어 있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바다가 혼합이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혼합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자 혼합이 잘 안 됐다고 있다면 A 바다나 B 바다나 C 바다나 D 바다나 요 염류의 비율이 있죠. 염류의 비율. 요 비율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이유가 없어요. 같을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의미하는 거는 전 세계 바다가 잘 고루고루 섞여 있고 그 바다가 이제 멀리 이제 퍼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염분은 달라질 수 있다. 염분. 여기 보이는 염분 있죠. 염분. 염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염분이 왜 달라지나? 염분은 왜 바다마다 왜 염분은 다를까?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표층 염분 분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바다의 그 이제 바다의 해수면, 그 얕은 바다를 우리가 이제 표층이라고 할 텐데, 이 바다에서 염분이 어떻게 되는지, 왜 염분이 왜 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증발량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발량. 자, 어느 바다에 만약에 증발이 많이 된대요. 증발. 자, 그러면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염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발이 많이 된다. 그러면 염분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증발할 때 염류는 증발 안 하고 물만 증발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계속 증발하면 염류의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염분은 어떻게 되냐면, 염분은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이거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강수량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수량. 강수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비가 많이 온다. 자, 여러분들 그 비는 빗물은 짜요, 안 짜요? 당연히 안 짭니다. 그 잘 모르겠으면 비 올 때 한번 나가서 이렇게 혀 한번 대보세요. 비는 안 짜요. 자, 그래서 이 빗물이 만약에 바다에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염류의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염류의 비율이 작아져가지고 염분은 어떻게 되냐면 좀 이렇게 덜 짜지겠죠? 염분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이해되죠? 이거?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발량이랑 강수량이 이걸 묶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요렇게 표시해요. 증발량이랑, 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가지고 우리가 염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만약에 플러스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다. 이때 이제 염분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플러스다. 자, 플러스다. 이 의미는 뭐냐면 증발량은 많고 강수량은 작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다 그러면, 자, 증발은 많고 강수량은 적으니까 염분은 어떻게 되냐면 염분은 높아지겠죠. 염분은 자 플러스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인 경우. 자,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증발량은 적은데 강수량이 많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염분이 어떻게 되냐면, 자, 비가 많이 오는 거니까 염분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 따질 수 있겠죠. 요거 요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넘어가서 자 이거 이야기할게요. 하천수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천수. 자,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유입된다. 강이 이제 흘러서, 강은 이제 육지에서 흐르는 물이죠. 자, 강에 있는 그 안 짠 물이 짜지 않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바다로 가는데, 자, 그 바다로 이제 요 강물이 유입이 되면 이 담수가 유입돼가지고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안 짠 물이 막 들어오니까 덜 짜겠죠. 그 주변은 바다 그 주변은 좀 덜 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염분이 낮아진다라는 거. 강물 안 짭니다. 잘 모르겠으면 저기 여기 하천 가까운 데 있죠.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떠서 마셔보세요. 자, 그럼 안 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다음으로 이야기해서 빙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빙하.
자, 빙하가 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빙이라고 이야기해요. 결빙. 빙하가 만들어진다, 그런 걸 우리가 결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빙하가 반대로 녹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빙이라고 해요. 해빙. 비가 녹는 거 해빙 이렇게 말하는데, 자, 결빙이 일어나냐 해빙이 일어나에 따라서 또 연분이 바뀌어요. 자, 근데 자, 결빙이 일어난다는 것부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빙. 자, 결빙이 일어나면, 자, 여러분들 이제 자, 이렇게 여기 바다가 있으면, 자, 빙하가 이렇게 위에 뭐 이렇게 있겠죠. 빙하가 이렇게 있는데, 자, 빙하가 결빙된다는 거는 이제 여기 주변에 이 물 분자가 이게 붙어가지고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이 얼음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건데, 자, 이 바닷물이 얼 때 염류는 안 얼어요. 염류는 여기에 못 붙고 물 분자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붙습니다. 물 분자는 와가지고 여기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고 염류는 안 녹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물 분자가 물이 많이 이제 빙하로 가게 되면 이 바닷물에서 요 물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염류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은 염분이 어떠냐면, 자, 염분이 낮아집니다. 잘 반대로 말했죠. 자, 염분이 어떻게 되냐면 높아지죠. 물이 줄어들고 염류가 많아질 테니까. 자, 그래서 염분이 높아진다. 자, 그럼 해빙은 어떻게 되냐? 해빙은 여기에 있던 물이 녹아서 이제 바닷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이때는 염분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요거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랑 염분 관계, 그 다음에 하천수 요입이랑 염분의 관계, 그다음에 빙하의 결빙과 해빙에 따른 염분의 관계, 요 세 가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 그래프들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과서 97쪽 보겠습니다. 자, 97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 위에 있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제 나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나 그래프. 나 그래프 보면은 이제 위도별로 요 증발량이랑 강수량이 어떤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강수량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빨간색이 증발량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나중에 이제 대기대순환 할 때 좀 이야기하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사막 있죠, 사막. 고비 사막, 뭐 사하라 사막 이런 사막들 한번 들어봤을 텐데, 이 사막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을 것 같아요? 적도에 많을 거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사막은 적도에는 거의 없고 어디에 많냐면 위도 30도 지역 있죠.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면 한 여기 30도, 여기가 위도 30도인데, 자, 위도 30도인 지역이 사막이 되게 많습니다. 사막.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건조한 지역이에요, 되게. 30도가. 그 왜 그런지는 이제 다다음 시간 가면 배울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30도에 사막이 많고 건조하기 때문에 여기는 건조한 지역은 여러분들 그 증발이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0도 지역이 지금 증발량 그래프 보면은 어디가 제일 증발이 많이 되냐면 요 30도 지역, 요쪽 지역이 뭔가 증발량이 많다. 적도보다 많습니다. 적도는 오히려 조금 낮죠. 자, 30도 지역이 증발량이 많다는 거. 요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강수량은 어떻겠어요? 위도 30도인 지역의 강수량은 어떠냐면, 여기 건조하다고 했으니까 비가 많이 안 오겠죠. 사막은 이제 비가 많이 안 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도 30도인 지역은 비가 조금 덜 오는구나. 요거 여기 그래프에서도 이거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죠. 강수량 같은 경우는 적도에서 제일 많다. 적도. 그 다음에 위도 30도인 지역은 많이 적다라는 거. 요거 이제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요 그래프를 해석하면 돼요. 그래프. 자, 그래프 해석하는 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위도 30도인 지역을 여기 잘 보면은 어떠냐면, 자, 여기 좀 쓸 칸이 없어가지고, 자, 위도 30도인 지역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위도 30도인 지역, 여기 주변을 좀 이야기해보면 여기 색칠한 지역, 자,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음수에서 양수예요. 자,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지금 적은 거죠. 위도 30도 지역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수입니다. 양수. 0보다 큰 양수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염분이 어떨까요? 염분이 염분이 당연히 높겠죠. 여기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으니까. 자, 그럴 테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염분 높겠죠. 당연히 위도 30도 지역은. 그 다음에 이제 적도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도. 자, 적도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면 여기 볼게요.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자, 위도 0도인 지역.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보면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좀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증발량은 많긴 많아요. 근데 증발량은 이제 강수량에 비해서 적죠. 자, 강수량은 엄청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음수예요, 음수. 자, 그러면 이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염분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낮겠죠. 자,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보면은 여기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바다, 여기 태평양 바다죠, 여기가. 태평양 바다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대서양인데, 자, 빨간색이 그 염분이 되게 높은 지역인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제일 염분이 높은 데는 어디냐면 여기 홍해라는 지역이 있어요. 홍해. 여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랑 여기가 아프리카고, 그다음에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염분이 41, 40, 38 뭐 이렇게 엄청 높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이 이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아가지고 그 염분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계적으로 염분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주목할 건 여기 태평양이랑 대서양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염분이 높은 지역을 선생님이 이제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지역. 자, 37.3. 그 다음에 여기 남반구에도 37. 여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태평양도 보면 여기 35.5라고 되어 있는 요 지역. 그 다음에 남반구도 남태평양 보면은 36.5.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한 곳이 염분이 제일 높은 곳인데, 자, 그 그래프에서 해석한 거랑 얼추 맞죠? 위도 30도인 지역이 염분이 제일 높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도는 오히려 염분이 좀 낮아져요. 여기 적도는 오히려 염분이 조금 낮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들 대륙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대륙 주변에 있는 바다 같은 경우는 강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어떠냐면 좀 낮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바다 한가운데가 지금 보면 염분이 좀 높죠. 그 다음에 대륙 주변부는 어떠냐면 대륙 주변은 조금 염분이 낮다라는 거를 여기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륙 주변부는 조금 염분이 낮은 편이죠. 바다 한가운데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아래 이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자, 위도별로 위도에 따라서, 자, 여기가 이제 북반구 위도 북이 80도, 그다음 여긴 남반구에 80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위도에 따른 표층 염분과 표층 염분, 요거 이제 초록색 선이 표층 염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같이 그려놨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요거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랑 증발이 아니라 잠깐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양수면 양수일수록 염분은 어떻게 돼요? 염분은 높아지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면 클수록 염분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정비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낮다 그러면 염분이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랑 염분이랑 같이 그래프로 같이 그려놓으면 정비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그래프 보면은 표층 염분이랑 그 다음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대충 보면은 한 위도 한 40도 뭐 요 정도. 자, 요 정도 지역에서는 대체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과 표층 염분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치 안 하는 지역도 있어요. 자, 어디냐면 극지방 있죠. 극지방 여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랑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왜 그런 걸까요? 대체로 일치해야 될 텐데 왜 안 되냐면, 자,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염분의 요인을 미치는 게 아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만 있던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자, 여기 하천수 입도 있고 빙하도 있죠. 빙하. 이거에 의해서 염분도 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극지방 같은 경우는 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 말고 요거 말고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염분이 변했다는 걸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극지방에는 뭐가 많아요? 뭐가 많냐면 빙하 많죠. 자, 그래서 빙하의 영향이다라고 추정하면 됩니다. 빙하라고. 자, 그러면 빙하가 해빙되고 있어서 이런 걸까? 아니면 결빙되고 있어서 이런 걸까?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살펴보면은 이제 보라색 선을 보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반구도 그렇고 남반구도 그렇고 좀 높은 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고려하면 염분은 당연히 좀 높았어야 됐어요. 염분은 높았어야 됐어요. 근데 염분이 이거보다 낮죠. 이거보다 낮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여기는 염분이 지금 현재 극지방 염분이 낮은데, 자, 요 염분 낮은 이유를 빙하에서 찾으면 돼요. 빙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빙하가 지금 해빙이 많구나라고 유추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빙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보다 빙하가 더 영향을 많이 줬다. 해빙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8쪽에 용종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98쪽. 자,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용종 기체가 뭐냐면, 자, 용종 기체가 뭐냐면 해수에 요 용종 기체는 해수에 녹아 있는, 자, 녹아 있는 기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수에 녹아 있는 기체. 자, 그래서 뭐가 녹아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녹아 있어요. 그 공기 중에 있는 기체들이죠. 뭐 질소, 산소, 뭐 이산화탄소, 뭐 여러 가지 많이 녹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건 뭐냐면 산소랑 CO2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랑 CO2 중에서 누가 잘 녹아 있냐면 여러분들 그 잘 녹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해도라고 말해요. 용해도. 잘 녹는 기체를 우리가 용해도가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해도. 잘 녹는다. 용해도. 자, 산소하고 CO2 중에서 어떤 게 용해도가 좋을까요? 자, 누가 잘 녹을까요? 자, 누가 잘 녹냐면 이산화탄소가 잘 녹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뭐 왜 그런지는 그 너무 깊은 내용이니까 뭐 이야기 안 할 텐지만, 뭐 여러분들 그 산소가 만약 잘 녹았으면 그 탄산음료 만들 때 산소 넣겠죠, 산소. 근데 탄산음료 뭘로 만들어요? 이산화탄소로 만들죠. 이산화탄소 녹여서 만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잘 녹습니다. 잘 녹는 건.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용종기체 요 산소나 이산화탄소 요게 이제 물에 잘 녹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용종기체의 용해도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용해도. 자, 용해도가 높아지려면, 그러니까 잘 녹으려면 해수가 어때야 되는지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수온이 높아야지 기체가 잘 녹을까요? 수온이 낮아야지 기체가 잘 녹을까요? 자, 이거 이제 수온이 높아야지 뭔가 잘 녹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콜라를 생각하면 돼요. 콜라. 여러분들 콜라 어떻게 탄산음료 콜라 이제 마시려고 할 때 김 안 빠지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냐면 여러분들 이제 끓여서 마시나요? 아니면 저기 냉장고에 넣어서 마시나요? 당연히 콜라는 냉장고에 넣어서 마셔야지 이제 그 탄산이 잘 안 날아가니까 우리가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온은 낮아야 차가워야지 이 기체가 잘 녹습니다. 콜라를 잘 생각하면 돼요. 콜라. 자, 그 다음에 수압도 이야기해 볼게요. 수압. 그 물의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수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그 콜라 마실 때, 탄산음료 마실 때, 그 김 안 날려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뚜껑 닫아 놓나요? 열어 놓나요? 뚜껑을 닫아 놓죠. 보통 사람들이면
자, 그래서 수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압은 높아야지 잘 녹습니다. 기체들이.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생각하고 그다음에 염분도 이야기할게요. 염분은 어떻게 되냐면 염분은 좀 적어야지 잘 녹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압하고 염분은 뭐 그냥 자, 그냥 뭐 여기 한 번 듣고 그냥 넘기고. 자, 뭐가 중요하면 수온이 중요해요. 수온. 자, 수온이 낮아야지 용해도가 높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자, 이제 용존기체. 자, 산소랑 이산화탄소랑 자, 이산화탄소랑 이제 그 깊이에 따라서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요 기체가 농도가 어떤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0. 자, 0. 자, 그 교과서 98쪽 아래쪽에 있는 거 보면 돼요. 자, 수심에 따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자, 농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바다는 밑으로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되냐면 높아져요. 수온이 낮아져요. 수온 낮아져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냐면 차가워져요. 자, 그 다음에 수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수압은 어떻게 되냐면 높아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용해도가 많이 증가해요. 용해도. 자,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용해도만 생각한다면 용종 기체가 어디에 만나야 되냐면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요 농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이것도 높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일자로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고 또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요 그래프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산소부터 이야기해 보면 산소는 어떠냐면 산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농도가 조금 엄청 많아요. 많았다가 줄어듭니다. 급격히. 그 다음에 다시 높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뛰는데, 자, 원래 아까 전에 용해도만 고려해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산소가 많죠. 표면에는. 자, 그럼 표면에 산소 농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 요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대기 중에서 유입되는 산소가 많아요. 여기 대기 중으로 유입된다. 자, 대기에서 유입되는 산소가 많습니다. 산소는 이제 대기에서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양이 좀 많은 기체이기 때문에 대기로부터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이야기해 보면 자, 이제 하늘에 태양이 떠 있죠. 태양. 자, 태양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바다로 태양 복사 에너지는 깊이 못 들어가요. 저 수심 아래로 못 들어갑니다. 한 100m, 200m까지 들어가면은 바다에서 대부분이 다 흡수가 돼요. 거의 99.9%가 거의 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태양 복사 에너지로 여기 이제 이 표면에 있는 여기 있는 이제 해양 식물들이나 식물성 플랑크톤이 뭘 하냐면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 자, 광합성을 합니다. 여기 요 표면에서 광합성. 자, 광합성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광합성은 어떤 기체 먹고 어떤 기체를 내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그걸로 산소를 만드는 게 광합성이죠. 자, 그래서 광합성 때문에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산소 농도가 높다라는 거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이제 산소 농도가 좀 줄어들죠. 줄어드는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 자, 요거를 좀 이야기해 보면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동물들이 이제 물고기 같은 애들이 호흡이 많아지죠. 자, 호흡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광합성 양이 많이 줄어요. 많이 줄기 때문에 이 산소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제 물고기나 이런 사체들이 이제 죽으면은 결국에 이제 분해가 될 텐데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체 분해. 자, 교과서에도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동물 이제 사체 분해할 때 요 산소가 많이 소모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어떠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용해도가 높다는 거. 자, 요거 한 가지 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써놓기만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극해역의 표층 해소가 자, 산소를 공급합니다. 해수가 O2를 공급한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심층순환 이쪽에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죠. 여기 그림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용해도 용해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띄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요인이 또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여기 근처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표면 같은 경우에 CO2 농도가 되게 낮죠. CO2 농도가 상당히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용해도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자,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광합성을 많이 하죠. 광합성 아까 전에 이야기한 여기 앞에서 산소에서 이야기한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자,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CO2 농도가 좀 낮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보면은 CO2 농도 높아지죠. 자,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용해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기 용해도. 자, 용해도 첫 번째에 쓴 용해도. 자,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기 때문에 용해도가 높아서 CO2가 많다. 자, 이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